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식당 사장님의 붓끝 도전기. 여러분은 언제까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0대, 50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한 길, 그 길 위에서 마주한 가족의 차가운 시선과 사회의 편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자유와 존중. 지금부터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가을, 김영희 씨는 마침내 30년간 운영해온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마지막 날까지도 실감이 안 났어요. 새벽 5시에 눈 떠서 장 보러 가고 오후 11시까지 설거지하고. 그게 30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준비하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 일주일은 좋더라고요. 아, 이제 편히 쉴 수 있구나.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이제 내 인생의 반찬은 뭘로 채워야 하지? 평생 다른 사람 배 채워주기만 했는데 정작 내 마음은 뭘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년간 쉴 틈 없이 달려온 삶.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식당 할 때는 매일 바빠서 언제쯤 좀 쉴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가족들의 반응도 영희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딸이 처음에는 엄마, 이제 좀 편히 쉬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엄마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답답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며느리의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은근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어른들도 자기 관리 안 하면 금방 늙는다. 뭔가 하나씩은 배우시는 게 좋을 텐데. 그때는 그냥 격려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주 생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사위가 농담식으로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장사만 하시던 분이 이제 집에서 뭐 하세요? 하루 종일 뭐 하고 지내세요? 라고. 그 순간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다들 웃더라고요. 나만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30년 동안 가족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그리고 이제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식당을 정리하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지만 영희 씨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들 바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손주 봐준다고, 또 어떤 친구는 여행 간다고.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식당 할 때 메뉴판을 직접 손으로 썼거든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글씨체가 참 곱네요. 정말 예쁘게 쓰세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작은 칭찬이 영희 씨 마음속에 희미한 불씨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글씨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따라 쓰기만 했지. 혹시 제대로 배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산책을 나간 영희 씨는 동네 주민센터 앞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서예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60세 이상 초보자 환영. 그걸 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말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뭔가 글씨가 밥 먹여주냐는 소리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했어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시들시들해져 있더라고요. 이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늙어버리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등록했어요. 몰래. 2023년 11월 영희 씨는 생애 첫 서예 교실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첫 수업 날 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나랑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처음이라고 하시고 그때 좀 안심됐어요. 서예 선생님의 첫 마디가 영희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붓은 눌렀다가 떼는 힘이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힘을 주고 언제 놓아줄지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처음엔 붓이 말을 안 들어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오랜만에 뭔가에 빠져서 하는 기분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영희 씨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달에 구청에서 주민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우리 반에서도 몇 작품을 내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희 씨의 작품이 전시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 작품이요? 정말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쓴 글씨가 사람들 앞에 전시된다고?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전시회 당일 영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에 갔습니다. 내 작품이 벽에 걸린 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다니. 65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옛날 식당 단골 손님이시더라고요.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게 설명드렸더니 그분이 제 작품을 보시고는 와, 사장님 여전히 손맛이 살아있네요. 이번엔 글씨로 사람을 살리시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영희 씨의 마음에 따뜻한 봄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자랑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 잘했네 정도?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뿌듯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영희 씨의 새로운 도전은 가정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자연히 외출이 늘었어요. 일주일에 2번 수업, 전시회 준비하러 몇 번 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남편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이나 챙겨라. 밥도 대충하고 청소도 대충하고. 처음엔 참았는데 매일 같은 소리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가족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치를 주더라고요. 집에 반찬이 떨어져 있으면 어머님이 요즘 바쁘시나 봐요 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주 생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친척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할머니는 요즘 밖에 나다니느라 바빠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그 순간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 30년간 쌓인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제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집안일 안 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영희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내가 65살까지 살았는데 남은 인생까지 남의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잖아요. 영희 씨는 평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꿈을 위해 한 번이라도 싸워본 적이 있나? 내 의견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항상 가족 의견, 남편 의견에 맞춰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다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당분간 따로 살겠다고.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나 봐요. 65세의 늦은 나이에 영희 씨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세방을 얻었어요. 평수는 작지만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내 공간이 생겼어요. 처음엔 무섭더라고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자유롭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영희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예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초급반을 넘어서 중급반에서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영희 씨는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글씨 교실 보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린이 서예 교실 보조 선생님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이 영희 씨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글씨 정말 예뻐요. 저도 이렇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SNS에도 자신의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볼까 봐 부끄러웠는데 올려보니까 응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나이 들어서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런 댓글들 보면서 힘이 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요. 전에는 항상 눈치 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영희 씨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돼요. 오늘은 뭘 배울까? 아이들은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으로 일어나요.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아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내 인생의 반찬은 뭘로 채워야 하지? 이제 답을 찾았어요. 내 인생의 반찬은 이제 내가 고르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서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들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느 날 전화해서 어머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존중은 나이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영희 씨. 65세에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65세에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혹시 저처럼 뭔가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늦은 때란 없어요. 김영희 씨는 현재도 서예를 계속 배우며 동네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개인전 개최 제안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전이요?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꿈이 생겼어요. 65세에. 오늘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는 것. 존중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시나요? 가족의 시선이 두려우신가요? 나이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김영희 씨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처럼 65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영희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몇 살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화면 구독 및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중장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